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 기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덤프 트럭부터 나옵니다. 트럭은 이제 흙을 운반하는 이제 장비들이죠. 근데 공식이 동일합니다. 거의. QT는 뭐예요? 일회 적재량이죠. 일회 적재량. 근데 이게 흙을 싣다 보니까 흐트러진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사이클 타임 분인데 이 분을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분자의 60이 똑같이 곱해져 있고요. E는 작업 효율이고 이 F는 이제 토랑 환산 계수죠. 이게 이제 흐트러진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그 자연 상태로 할 거냐, 흐트러진 상태로 할 거냐, 다인 상태로 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다 이제 뭐 L분의 1을 들 수도 있고 C를 들 수도 있고 2를 들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환산 계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QT 일회 적재량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덤프트럭 적재량은 사실은 이게 킬로 뉴턴으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 또는 뉴턴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요즘 장비들은 계속 8톤 트럭이다, 15톤 트럭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또 톤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자연 상태의 토속 단위 중량 RT를 집어넣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제 단위가 바뀌어가고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로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톤 퍼 세제곱미터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약으로 보면 1톤은 뭐 10kg 뉴턴 정도 돼요. 1톤은 1톤 정도는 대략. 정확히 표현하면 9.81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토공에서는 약으로 해서 뭐 10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럭의 작업 효율도 대부분 다 값이 주어져 있는데 아마 평균 한 0.9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클 타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적재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적재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적재 시간 T1 하고요. 그 다음 왕복 시간, 그러니까 실는 시간, 갔다가 오는 시간, 또 가서 버리는 적하 시간, 또 도착을 해서도 적재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하는 시간. 그러니까 싣고 갔다가 버리고 다시 와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싹 합치는 것이 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걸 싹 더한다. 싹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왕복 시간은 움직이기 때문에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그까지 거리를 전진 속도로 나누고 또 거리를 후진 속도로 나눠서 더해주면 T2가 되겠죠. 왕복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는 흙을 싣고 가고요. 버리고 나서 오니까 돌아올 때는 공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적재 기계를 사용할 때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 적재 시간을 구해내야 돼요. 적재 시간을. 근데 그 차이가 보면 그 쇼벨계 구착기로 이렇게 파가지고 싣고 파가지고 싣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서 싣고 또 팔려고 할 때까지가 사이클이죠. 이건 초입니다. 초. 분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적재기계 덤프트럭은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분입니다. 그래서 초기 때문에 이 초를 쇼벨계 구착기의 사이클 이 초를 60으로 나눠서 분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득 채워서 출발할 때까지 가득 채우려면 몇 번 실어야 채워지느냐 그 횟수죠. 횟수. 그 다음에 이거 작업 효율이니까 작업 효율이 분모에 들어가야 효율이라는 것은 쉬었다거나 다른 걸 고려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1보다 적은 거기 때문에 시간은 분모에 가서 늘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적재 시간은 기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구해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 타임을 이건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림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몇 번 실어야 되느냐, 이 적재 횟수는 쇼벨계 구착계의 시간당 작업량 분의 트럭의 시간당 작업량을 나누면 그 차 때문에 횟수가 나와요. 트럭은 CMT분의 69FE, 그죠? 쇼벨계 구착기는 뭐였어요? CMS, 이게 초죠. 그 초기 때문에 시간으로 바꾸면 66에 36, 3600이 곱해졌었잖아요. 그러면 QKFE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사이클 타임하고 요 사이클 타임은 같은 거예요. 사라지고, E도 사라지고, F도 사라져요. 그러면 QK, QT,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적재에 필요한데 필요한 그 횟수입니다. 횟수. 그래서 QK분의 QT가 횟수다.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벗긴 용량이 2세제곱미터인 백호를 사용해서요. 덤프 트럭은 아직도 이렇게 명칭이 부릅니다. 15톤 트럭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흙을 적재에 운반하고자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흙의 단위 중량, 토랑 변화율, 그 다음에 버켓의 개수,
백호의 사이클 타임은 30초다. 백호의 작업력이 0.8이다. 1톤은 10kN으로 해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백호의 적재 횟수하고요. 덤프 트럭에 적재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자, 백호 적재 횟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N은 QK분의 QT죠. 이렇게 구해요. 근데 QT 값은 아직 몰라요. QT 값은 Rt분의 TL인데 T가 몇 톤 트럭 썼다고요? 15톤 트럭. 근데 흙의 단위 중량을 보면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네, 15kN/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거를 톤을 킬로뉴턴으로 바꿔야 원칙이지만 이건 트럭의 고유 명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5톤은 놔두시고요. 이거를 톤으로 바꾸는 게 나아요. 그럼 1톤은 10kN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누면 톤으로 바뀌죠. 그래서 1.5톤/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곱하기 이게 흐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L을 곱하죠. L 값은 1.4다 하면 흐트러진 상태로 14세제곱미터가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이 QT 값이 14를 집어넣고요. Q는 얼마예요? 백호 값이 주어져 있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2세제곱미터죠. 2 곱하기 K값 0.7이라고 주어져 있죠. 집어넣습니다. 했더니 10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백호의 적재 횟수는 10번이다. 자, 그 다음에 덤프 트럭에 적재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적재 시간 T1은 뭐였습니까? 62S분의 CMS N이잖아요. 그럼 사이클 타임 CMS 얼마입니까? 30초입니다. 그래서 30초 곱하기 N은 방금 계산했죠? 10회 60 곱하기 쇼백의 구착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호우죠. 백호우의 작업 효율 얼마입니까? 0.8이다. 0.8 집어넣었어요. 계산하면 6.25분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3km 거리에서 2만 세제곱미터의 자갈을 5세제곱미터 덤프트럭 운반하려면 하루에 몇 번 운반할 수 있으며 10일간의 전량을 운반을 하려면 하루 몇 대의 트럭이 소요되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리고 하루 작업 시간은 8시간, 상하차는 38분, 평균 속도는 35km/h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려면 먼저 하루에 운반 횟수를 일단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루 운반 횟수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작업 시간을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면 몇 번 운반할 수 있는지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하루의 작업 시간은 8시간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8시간. 예?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한 번 사이클 타임이 분단이지 시간 단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0을 곱하면 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의 왕복 시간은 어떻게 돼요? 갔다 왔다. 그리고 상차, 하차 시간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왔다 시간은 가는 거리가 몇 킬로예요? 3km. 평균 속도 35km/h.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오는 시간 또 3km죠. 그거를 평균 속도 35km/h로 나눠요. 그럼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더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 아우어 시간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곱하면 이제 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르 상차 시간, 버리는 하차 시간 몇 분, 둘이 다 더해서 38분.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죠. 하고 나누기 계산기 딱 누르면 9.94회. 이게 9.94회를 운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회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10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대 트럭이 소요되냐, 저걸 10일 동안 다 옮기려면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트럭 한 대가 하루에 얼만큼을 운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돼요. 자, 그럼 트럭 한 대가 5세제곱미터잖아요. 근데 하루에 몇 번 옮긴다고요? 10번. 10번. 했더니 트럭 한 대당 50세제곱미터를 운반할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러면 2만을 운반해야 되니까 2만을 50으로 나누면 되는 건데 단위를 맞춰야 됩니다. 단위를.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먼저 10일 동안에 트럭 한 대가 운반하느냐. 이거는 트럭 한 대가 하루의 운반량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50이니까 11은 곱하기 10하니까 얼마예요? 500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일 동안에 이걸 우리가 작업을 할 거니까 2만 세제곱미터를 한 대가 10일 동안 했을 때 500이니까 나누면 총 몇 대가 필요하다? 40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형에서요, 시공 기준면을 15m로 성토를 하고자 한다. 이럴 때 이 값을 구해봐라. 그리고 여기 점에 있는 이 숫자들은
높이, 표고다, 단위는 메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토에 필요한 운반 토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재 용량 8톤의 덤프 트럭으로 운반할 때 그 몇 대가 필요하는지 그 연대수를 구하라. 그게 단위 중량 주어져 있고 단위 환산에 필요한 톤과 킬로뉴턴의 관계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얘를 15m를 송토하려니까 요 지점은 10m니까 5m를 송토해야 되겠죠. 얘는 6m를 송토해야 되겠죠. 얘는 8m를 해야 되겠죠. 15m 맞추려니까. 그래서 이 값을 쭉 구해보면 이 값이 돼요. 이게 이제 송토해야 될 표고 높이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사각형이니까 이때 송토랑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4분의 A, 그 다음에 한 번 사용된 거의 합, 그 다음에 두 번 사용된 거의 합 곱하기 2, 그 다음에 세 번 사용된 거의 합 곱하기 3, 네 번 사용된 거의 합 곱하기 4에서 싹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이 면적은 이 사각형 한 개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15하고 20하고 곱하는 거죠. 그래서 20 곱하기 15, 이게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 번씩 계산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모서리가 하나인 거예요. 여기 5, 4, 5, 5, 4. 이게 한 번씩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죠. 이걸 다 더합니다. 두 번씩 계산되는 것은 모서리가 두 개씩인 거예요. 두 개죠. 예. 요것도 두 개, 요것도 두 개, 요것도 두 개, 이것도 두 개죠. 이것도 두 개, 이것도 두 개, 이것들은 두 번씩 계산되기 때문에 이 세모해 놓은 것을 싹 더한 값, 그죠? 곱하기 2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 계산되는 건 모서리 세 개짜리를 찾아야 돼요.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그죠? 여기는 세 번 계산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3 곱하기 8. 그 다음 네 번 계산되는 건 모서리 네 개짜리 찾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 얘입니다. 그래서 6, 7, 5, 5를 싹 더해요. 그래가지고 네 번씩 계산이 되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7,775세제곱미터인데 이게 무슨 량이라고요? 송토량입니다. 송토할 거잖아요. 그럼 흙을 송토하면 쌓아놓고 그대로 놔두질 않죠. 다지죠. 그래서 송토량은 무슨 상태로 계산이 된다? 다짐 상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송토량까지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토에 필요한 우리가 운반 토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트럭의 연대수를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송토에 필요한 운반 토량을 좀 계산을 해보면요. 운반 토량은 흙이 움직이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상태가 됩니다. VL이죠. VL. 그래서 이 흙을 운반을 하려면요. 이 17,775세제곱미터는 다짐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짐 상태니까 송토량은 VC로 표현이 돼요. 그럼 C를 없애야 되니까 나누죠. 그 다음에 곱하기 L을 해야 되니까 흐트러진 상태 되려면 그래서 C분의 L을 곱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 송토량은 17,775 곱하기 C가 얼마다? 0.9다. 곱하기 분자 L은 1.25다 했더니 24,687.5 세제곱미터가 운반토량으로 이제 계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덤프 트럭의 적재량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덤프 트럭 한 대에 얼마나 쌓이는지. 지금 8톤 트럭이잖아요. 그래서 QT는 RT분의 TL. T는 8톤 트럭에다 8톤 집어넣고, 흙의 단위 중량인데 18kN/세제곱미터가 주어졌는데 이걸로 넣을 수는 없죠. 톤으로 바꿔야 되지. 1톤은 10kN/이니까 톤으로 하면 1.8톤/세제곱미터죠. 그래서 1.8톤/세제곱미터 넣고 그 다음에 L값은 1.25 넣었더니 5.56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덤프 트럭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이. 그러면 이 트럭으로 이 24,687.5를 운반을 하려면 얘로 나누면 몇 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24,687.5를 5.56으로 나눠요. 그러면 4,440.2인데 0.2만큼을 트럭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4,441대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트럭의 여유대수입니다. 트럭이 너무 딱 맞춰서 현장에 부르면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대수를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T1은 왕복과 사토에 의하는 시간이에요. T1은 왕복과 사토에 의하는 시간. T2는 원위치에 도착을 했어요. 하고 기다리다가 싫어요. 그리고 막 출발할 때까지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착을 해서 씻고 출발하는 시간을 T2로 이
움직이는 왕복과 버리고 오는 시간 T1을 나누면 대수가 나와요. 총 요만큼 들었는데 T2로 이 시간을 딱 나눴더니 아, 몇 대가 필요하네? 그러면 어디 사각지대가 하나 생겨요? 여기서 지금 싣고 있는 게 안 들어갔잖아요. 전체 시간 T1을 T2로 나누면 아, 몇 대가 필요하네 나왔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여유롭게 여기서 한 대가 싣고 있을 거잖아요. 고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 놈을 고려하기 위해서 더하기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혼돈이 오시면 여유대수는 1 플러스 T2분의 T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예제 문제인데요. 소요 여유대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복과 사토에 요하는 시간 T1을 계산을 해보면 전체 운반거리 600m를 30km/h 전진이, 그러니까 이거는 3만 m/h. 그 다음에 이제 아워로 됐으니까 분으로 계산해서 곱하기 60을 했고요. 그 다음 후진할 때 600m를 42,000km/h로 나누고 곱하기 60에서 분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기를, 어디 있습니까? 덤프, 흙을 버리는 시간 8분으로 더하면 약 10분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원위치에 도착해서 10km 완료 출발할 때까지의 시간 T2를 5분이라고 주어졌으니까 T2는 5분이잖아요. 그러면 소요 여유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T2분의 T1이니까 1 플러스 5분의 10 이렇게 계산하면 몇 대다? 3대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건 굉장히 쉬우시죠? 이거는 이제 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레이더의 작업 능력인데요. 그레이더는 어떤 장비입니까? 정지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블레드라고 하는데요. 블러드의 유효 길이를 계산하는 게 뭐냐면 블러드의 실제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장비 앞에 달아놓은. 그런데 이게 쭉 정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끝부분은 정지가 안 돼요. 흐트러지면서 옆으로 쐬고, 그래서 가운데에 요 정도 정지 작업이 되거든요. 그때 이 정지 작업이 실제로 되는 이 유효 길이를 B2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B2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작업하는 거리 L, 편도거리,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정지 작업하고 수 있는 두께를 D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주어질 때 보면 굴착 깊이로 주어지거나 표토 제거 깊이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굴착이나 표토 제거는 본바닥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흙 고르기 두께, 그냥 골라놓은 두께다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흐트러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두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본바닥이 되기도 하고 흐트러진 상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토량은 BELD로 다 곱하는 거죠. 그러면 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 타임은 최적을 시간으로 나누고 단위 환산하고 똑같죠. FE.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적만 바뀌어요. 또는 사이클 타임이 구하는 것이 장비의 특성상 바뀌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항상 유념해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BLD로 계산 이 최저값이 표토를 제거하면 자연상태 값이고 흙 고르기면 흐트러진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토랑 환산계수 F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타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더가 왕복 작업을 어차피 고르기이기 때문에 전진하면서도 작업하고 후진하면서도 작업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부터까지 거리가 L이라 했을 때 총 작업 거리가 2L이 되고 속도는 똑같아. 그러니까 2L 나누기 V, 그 다음 플러스 기어 변속 시간 T 하면 되는데 이 0.06은 단위 환산이에요. 네, 단위 환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진 시 작업을 하고 후진할 땐 작업을 안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L을 전진 시의 속도 나누고 플러스 L을 후진 시 속도로 나누는데 이때는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 기아를 한번 넣지만 나중에 되돌아올 때도 기아를 또 바꿔요. 그래서 기아 넣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ET가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 0.06은 뭐냐면요. 이건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단위 환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킬로미터잖아요. 그럼 메타로 하려면 1000이겠죠. 1000. 그럼 얘가 아우어잖아요. 분으로 하려면 60으로 또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60을 1000으로 나누면 0.06이 되죠.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 0.06은 애운다기보다는 단위 환산해서 메타나 뭐 분으로 맞추고 있구나. 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업 소요 시간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내가 실제로 작업할 거리를 몇 번 통과했냐가 전체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거리 L이가 있는데 한 번만 통과했을 때와 두 번, 세 번, 네 번 통과했을 때는 이 횟수만큼 곱해져야만이 총 거리가 돼요. 그죠? 그 총 거리를 V로 나누면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작업 효율은 들어가면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효율은 항상 분모에 들어간다 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식에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입니다. 하나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더 노상을 그레이딩 할 때, 정지 작업을 할 때 작업량을 계산해라 하고 조건들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습니다. 자, 사이클 타임 BELT를 CM으로 나눠서 단위 환산 60을 하고 토량 환산계수 효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요것은 조금 문제 풀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자, 60 곱하기 블레이드 유효 길이 2.9, L은 작업거리니까 50m, 그 다음에 D는 두께니까 20cm니까 0.2m로 집어넣고요. 흙 고르기입니다. 그럼 흐트러진 상태로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토랑 환산 계수는 F 값은 0.75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요거는 L분의 1로 주어졌다라고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F 자리에 0.75를 넣고 이건 L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자연 상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작업 효율 E는 0.6이다 집어넣고요. 사이클 타임 CM은 1.96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까지 하면 계산이 끝나야 돼. 그런데 그걸 고르는데 전체를 한 번 골랐어.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고르겠대요. 한 번 더 고르겠대요. 또 흙을 이렇게 부설해서. 그러면 이 작업량이 2배로 늘어나니까 시간당 작업량은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로 나눈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계산하면 199.74 세제곱미터 per hour 방금 자연 상태로 계산을 했었죠. 자, 그 다음 다음 예제입니다. 이제 어떤 도저가 폭 3.5m의 철제 블레이드를 달고 속도 주어져 있고 3단 기어로 하고 있다. 효율도 주어졌고 폭 길이 뭐 싹 주어졌네요. 그래가지고 제거 작업할 경우에 필요한 작업 시간은 얼마냐 분으로 계산하고 소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블레이드 유효 폭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실제 철제 블레이드 길이는 3.58m짜리를 달았어요. 그죠? 근데 양쪽 끝은 작업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이더의 효율을 곱해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효율이 얼마다? 72%다. 그러니까 0.71을 곱하겠죠. 그러면 유효 폭은 2.58m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통과 횟수는 전체 이 부지의 폭이 7.75고 길이가 100m예요. 부지가. 그러면 전체 부지 폭 7.74를 이 철제 블레이드 폭이 아닌 유효 폭 2.58로 나누면 몇 번 지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운동장 이렇게 있으니까 유효 폭으로 이만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폭을 유효폭으로 나눠야 몇 번 지나갈지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7.74 폭을 2.58로 나눴더니 3번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럼 시간은 V분의 전체 거리라고 했잖아요. N 곱하기 L. 그죠? 그럼 몇 번? 3번 곱하기 거리는 길이는 운동장 길이는 100m인데 이게 무슨 작업이에요? 보면 속도가 한 번만 주어져 있죠. 3번만. 보통 이제 고르기나 정지 작업은 별말이 없으면 왕복 작업이 원칙이에요. 괜히 공차로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고르고 가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이제 속도가 주어졌다는 거 봐서 왕복 작업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0m를 전진할 때 작업하고 후진할 때도 작업해야 되니까 총 거리는 200m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V는 속도가 5.9km per hour가 주어졌고요. 단위 환산을 위해서 1000을 곱해서 메타로 바꾸고 60으로 나눠서 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0.06을 외우는 게 아니라겠죠. 단위 환산을 하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6.1분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도 이제 그레이더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졌고요. 소요 작업 시간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작업 속도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도로 연장 20km에 되는 걸 정지 작업을 하는데요. 한 번은 6m per hour로
작업을 하고 또 한 번은 10km, 이거 6km겠네요. 예, 못하겠네. 6km/h. 한 번은 10km/h로 두 번 작업을 하고 또 한 번은 15km/h로 두 번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만 계속 이렇게 다른 속도로 여러 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냐. 1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5 한 것을 횟수 1 플러스 2 플러스 2로 나눈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응용역학 시간에 바리논의 정리하고 동일한 거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11.2km/h가 나오네요. 평균 작업 속도는. 자, 그럼 작업 시간은 NL을 V2로 나누잖아요. 몇 번 통과합니까? 몇 번 했어요? 얘는 한 번, 두 번, 두 번, 총 5번 했죠. 그래서 5회 곱하기 통과한 거리는 20km. 평균 작업 속도는 11.2km/h 곱하기 그다음에 효율 2는 0.7 집어넣었더니 12.76시간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 이제 모터 그레이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건들이 주어져 있고요. 평균 작업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블레이드 유효 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레이더 날이 4.26m인데 이게 딱 직각으로 안 되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70도 되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작업을 전진할 때와 이렇게 했을 때와 이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효폭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4.26 곱하기 사인 70도를 했더니 여기가 70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인을 곱하죠. 이런 건 뭐 역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러면 4m가 나오고요. 부지폭은 이 블레이드의 유효폭에다가 통과 횟수 몇 번 통과했는지를 곱하면 부지폭이 추정이 돼요. 그래서 4m 곱하기 4 했더니 한 16m로 보여요. 그 다음 부지 길이는 부지 면적을 부지폭 추정치로 나누면 성립이 되고요. 부지 면적은 6,000평이네요. 요즘 잘 안 쓰는 단위인데 아무튼 6,000평으로 주어졌고요. 한 평당 3.3 제곱미터로 하니까 곱하기 3.3을 곱하면 제곱미터로 나올 것이고 부지폭은 16m로 나오죠. 그랬더니 약 1.24km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작업 소요 시간은 NL을 V로 나누잖아요. N은 몇 번 했어요? 아까 4번 했잖아요. 4번. 그래서 4회 곱하기 부지 길이는 1.24m. 그 다음에 속도 V 곱하기 작업 효율은 0.8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0.8을 집어넣어요. 그랬을 때 총 작업 소요 시간은 3.3시간 걸렸다 주어졌기 때문에 3.3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V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작업 속도는 계산해 보면 1.88km/h가 됩니다.